근데 정말 그래요. 오늘 아무 일 없을 것 같다가 내일 기회가 와요. 내가 예전 했던 방송 생활을 다시 하고 싶어서 시작한 소위 미라클 모닝인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얼마 동안이나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죠? 3년이요. 3년. 근데 3년이 진짜 여러분 말이 정말 진짜 딱 2초 만에 3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말이 쉬워서 3년이지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길어요. 3일도 힘들어. 3일도 넘기기 힘드니까 작심 3일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3년을 버티셨어요. 네. 그 와중에 분명히 인터뷰에서 낙방하신 경험이 있을 거고 계속 낙방했죠. 서류에서도 낙방하신 네. 경험이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루틴을 계속 유지를 하셨어요. 네. 무슨 심정으로 버티셨어요? 일단은 그때 제가 너무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것을 다시 하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근데 사람이 자꾸 좌절을 겪다 보면 이게 아닌가? 아닌데 내가 이게 미련한가? 왜 너 뻘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현타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정말 주기적으로 옵니다. 한 3일에 한 번씩 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너무 자주 왔는데요? 정말 자주 왔어요. 3일에 한 번씩 3일이 뭐예요? 거의 뭐 매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루에도 12번씩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혹시 그럼 그 기분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자님? 못 이기죠. 못 이겨가지고 이제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었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근데 또 이거를 어디다가 얘기를 할 때도 딱히는 없고 너무 와닿아요. 예,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자니 부모님이 마음이 아플 것 같고 친구들한테 얘기하자니 친구들도 다 자기 살기 바쁘고 걔네들이 무슨 나한테 어떤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징징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싫고 하니까 그냥 극복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었고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냥 그런 채로 아니요, 그런 채로 그냥 그런 채로 그냥 기분이 우울하고 답답한 채로 그냥 이렇게 그냥 네, 흘러가게 그냥 우울한 채로 그냥 오늘도 공부를 하고 내일은 기회가 올까? 내일은 기회가 올까요가 아니라 내일은 기회가 올까? 내일은 혹시 내일? 오늘 오후에?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어제도 아무 일 없었고 그저께도 아무 일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죠. 방송 기회는 아닌데 제가 이제 그렇게 조금 하고 싶어 한다는 거를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 알기는 알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방송 했었으니까 저랑 같이 일을 했었던 PD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제 계신 상황에서 이제 PD로 계신 건 아니었고 그때는 뭐 사업부에 계셨는데 사업부에서 뭐 캠페인 같은 거 제작을 하잖아요. 방송국에서는 그 캠페인 제작에 모델을 할 모델이 필요한데도 그냥 심심하게 노는이 한번 해볼래 이렇게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출연 짧은 TV 캠페인에 뭐 한 30초짜리 캠페인에 네, 하기 싫은데 무조건 한다고 해야죠. 구성안을 보니까 내레이션이 있더라고요. 왜 그 캠페인에 내레이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조금 욕심이 나서 감독님한테 이거 내레이션을 누가 하나요? 혹시 할 사람이 있나요? 그랬더니 아직 정하진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혹시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즉답은 그럼 안 하시고 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표정을 보면 표정이 읽히잖아. 뭐지? 그러니까 왜 뭐야? 막 그거. 그분도 저를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제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그건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거절의 그 침묵이 있었는데 그걸 또 제가 너무 절실했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핸드폰으로 그 내레이션을 녹음을 해서 그분한테 보냈어요. 감독님한테 혹시 들어보시고 혹시 쓸만하면은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사실은 그 감독님도 사실 거절하기가 힘드셨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럼 한번 부탁을 드리겠다. 그래서 잘 됐다. 그러고는 이제 그거를 정말 짧은 내레이션이었는데 열심히 막
골백번 연습을 해서 녹음을 해서 캠페인이 나갔어요. 오디션 네. 기회를 이번에는 그거는 작가님이 스스로 만드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막상 뭐 시험을 보러 다녔던 데서는 다 거절을 당했었는데 그게 오디션이었다면 오디션이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하게 되고 바로 피드백이 오지는 않았는데 그게 계속 온에어를 계속 타잖아요. 캠페인이 수시로 나가잖아. 수시로 나가고 그 캠페인이 라디오로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라디오에서도 중간중간 제 목소리가 계속 나간 거죠. 그걸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좀 낯선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게 누군지 좀 궁금해 하셨나 봐요. 몇몇 분들이 다는 아니고. 그래서 목소리 누구지? 못 듣던 목소리인데 그랬더니 이제 그거 지연 씨가 한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저를 조금씩 인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누군가는 지연이가 이렇게 잘했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노렸던 게 그거였는데 이게 금방은 안 됐지만 어쨌거나 그게 시간이 흐르니까 그렇게 누군가 한 명, 두 명 정도는 저의 존재를 조금 인지를 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전에는 뭐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였는데 완전히. 그리고 이제 저는 늘 계속 또 저 나름대로 집에서 또 그냥 혼자 공부하고 입장 계속 막 풀린 게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터널을 또 걷고 그거 하나 녹음하고 또 터널을 또 뚜벅뚜벅 걷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모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방송국의 모 프로그램에서 기존의 내레이션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걸 좀 바꾸고 싶으셨나 봐요. 조금. 그래서 이제 할 만한 사람을 외부에서 찾다가 누군가가 저를 떠올려 주신 거예요. 제가 일은 없지만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고 얼마 전에 캠페인에 녹음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고 뭐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떠올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했나 봐요, 그거를. 그리고 또 뜬금없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드나들 명분이 생긴 거죠, 그때. 2년 만에. 2년 만에. 예, 39살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5분 녹음하고 끝나면 다시 이제 집에 가고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그리고 주변에서도 사실 뭐 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뭐 한 명 정도는 있었어요. 저랑 되게 친했던 친구? 친구. 절친. 그렇게 말해주죠. 절친은 그렇게 얘기해주죠. 네. 그리고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을 것 같다가도 내일 연락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크게 위로는 안 되는데 근데 정말 그래요. 오늘 아무 일 없을 것 같다가 내일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기회라는 것이 오고 한 1년쯤 됐을 어느 날이었는데 그때가 한 프로그램이 이제 개편을 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토크쇼 프로그램인데 톡톡 통해. 네. 근데 톡쇼는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꼭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 가장 어렵기도 하고 방송인이라면 사실 누구나 안 꿈꾸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꿈꿔보는 근데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지는 않고 이런 거여서 저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은 약간 꿈 같은 프로그램이었어요. 혹시 예. 터널 몇 년 차에 벌어진 일인가요? 3년 차? 그게 만 3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그거를 시작한 게 40살이 되는 해에 그거가 그 제안이 들어와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실은 좀 수월해졌어요. 저한테 그렇게 퇴짜를 놨던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진짜 거짓말처럼. 거기서도 프로그램 주셔서 TV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라디오도 하게 됐어요. 다른 방송국에서. 3년까지는 너무 힘들고 매일매일이 그 터널이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고 나한테는 아무도 나한테 기회를 안 줄 것 같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를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라디오도 하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또 이제 사람들이 저를 좀 인지를 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일들도 제안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나누었던 대화를 들으면서도 분명히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좀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걱정하시는 지금 학교에 계시는 재학생분들 그리고 졸업생분들 그리고 지금 저자님처럼 육아나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인해서 경력이 잠깐 단절된 분들 그리고 방송인으로서의 삶을 꿈꾸는 분들 또한
방송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꿈꾸는 분들, 그리고 뭔가를 도전은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여지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전하고 싶으실까요? 제가 그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 긴 시간을 3년을 어떻게 버티냐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극복이 안 돼요.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는 무조건 된다 이런 확신도 저는 사실은 없었고, 내가 준비가 돼 있다는 확신은 있었지 기회가 올 거라는 확신은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극복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걸어 나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저 스스로 제가 생각해도 운이 좋기도 했거든요. 어쨌거나 그 요만한 기회들도 주어졌으니까 사실은 한 건데, 왜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그 흔하고 뻔한 말, 그 말을 너무너무 제가 실감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기회는 늘 그냥 이렇게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근데 왜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뭐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준비가 되어 있고 늘 준비를 하는 사람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았을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 작은 먼지 같은 기회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사실은. 내가 준비가 늘 되어 있으면 그 기회가 보이고 그게 결국은 운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걸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거였던 것 같아요. 결국 또 뻔한 얘기인데 그냥 그 준비를 늘 하고 있으면 기회는 정말 오늘 저녁에 올 수도 있다는 거, 내일 아침에 올 수도 있다는 거를 늘 생각을 하시면. 오늘 진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오늘 네.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오늘의 해주셨던 이야기를 진짜 딱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 기회는 공기 중에 떠다닌다.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됐다라는 확신이 들면 준비가 안 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기회가 내 눈에는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기회는 공중에 떠다니고 있다. 라는 말이 진짜 확 와닿았어요. 그죠? 네. 정말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가 도움이 되는 이야기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대화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